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중3이죠, 우리 학생들. 네, 한참 중요할 때인데, 우리 학생들은 지금 엄청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인 거 알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제가 생각해 보면 이 학창 시절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고2 겨울방학 때가 제일 중요해요. 예비 고3 때. 고3 때는 다 열심히 하니까 고3 때는 열심히 하더라도 티가 잘 안 나요. 다 열심히 하니까. 고2 겨울방학 때 최대한 열심히 해놓고 그 다음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중3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뭐 지금은 아직 여름 그거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최대한 성적을 많이 올려놓고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도 제 소개도 돼 있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중학교 때는 공부를 별로 안 하고 좀 많이 놀았어요. 많이 놀아가지고 한 반에서 한 5등, 10등 이렇게 했어요. 물론 이때는 한 60명, 70명 있었지만 근데 중3 겨울방학 때 그때 나름대로 좀 쫄았죠. 소위 쫄아가지고 그때 친구들 다 놀 때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고1 첫 시험에 그때 우리 전교생 한 700명, 650명 됐는데 그때 전교 10등 했어요. 딱 10등. 남들 다 놀 때 공부 안 오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놀아도 실력이 안 내려가요. 이게 공부라는 거는 단계가 있어가지고 한번 도약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유지가 돼요. 그 범위 내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아무래도 고등학교 가면 열심히 다 하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최대한 열심히 하시면 훨씬 더 효과 좋다. 내후년에 열심히 하는 것보다 지금 한 6, 7개월 열심히 해놓으면 어차피 또 코로나 때문에 놀러도 못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도 처음 봤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보는 법 좀 알려드릴까요? 이런 거? 카드라 통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거 한번 보시는데 경항고 한번 보세요. 경항고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죠. 보셔가지고 일단 학생수 있죠. 학생수. 요거는 이제 앞으로는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 학생이 줄어드는데 최대한 학생수가 많은 학교가 좋아요. 일단 학생수가 적으면 등급받기도 어렵고 어쨌든 규모의 경제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학생수 많은 학교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은 학생수가 많이 줄어요. 지금 그건 좀 아시면 되겠고 그 밑에 과목별 표준편차 나오죠. 표준편차는 이해하시기가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많이 힘드실 건데 평균이 있죠. 평균은 그닥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쉽게 내면 평균이 높아지고 어렵게 내면 평균이 떨어지니까 평균은 별론데 이 표준편차라는 거는 이게 클수록 표준편차가 크다 이 말은 잘하는 애도 많고 못하는 애도 많고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그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애들이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표준편차가 작다 그러면 균질이라는 거 아시죠? 모여 있는 거. 그런 거서 일반적으로는 표준편차가 작은 학교가 공부를 좀 더 잘한다는 거가 일반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몰려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주로 자사고 같은 데가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선발 효과 있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끼리 몰려 있으니까 여기는 학교가 그렇진 않고 그렇긴 하던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준편차가 크다 이러면 잘하는 애도 많고 못하는 애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은 보통 약간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내신 받기 좋은 학교 있죠. 좀 더 속된 말로 하면 공부 좀 못하는 애들이 많이 가 있는 학교. 그러니까 그런 학교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내신 잘 받아가지고 대학 가기 좀 편하게 하려고 그런 데를 노리고 가는 거예요. 내신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애도 조금 많고 못하는 애는 더 많고 그러면 표준편차가 커져요. 아시겠죠? 또 그런 학교들은 조금 평균이 높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내버리면 애들이 다 틀려버려. 그러면 이게 이제 선생님들도 부담스럽거든요. 점수가 너무 성적이 낮아버리면 수업할 때 뭐 했냐 이러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학교는 쉽게 낸다고 예를 들어서 쉽게 내면 평균은 높아지는데 그래도 못하는 애는 계속 못하죠. 잘하는 애는 만점 받아버리고 그러니까 표준편차가 커지는 거예요. 평균에서 벌어진 정도가 크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 요거는 그냥 어떻게 어렵게 냈냐 쉽게 냈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가 보시면 되겠고 내신 등급 컷 이런 것도 시험 문제가 쉽다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등급 컷이 쉽다 그러면
그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 가르쳐 보니까 좀 못한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너무 쉽게 낸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 졸업생 진학 현황 이런 거 보는데 이런 거는 보통 4년제 대학이랑 전문대랑 기타 이래 나오거든요. 뭐 기타는 재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역설적으로 이 기타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재수한다. 재수하는 게 많을수록 공부 잘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상 안 되면 안 가. 재수해서 가겠다. 그래서 재수도 요즘은 공부 좀 하는 애들이 재수하는 거 아시죠? 아무나 재수하는 게 아니라 성적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가을이나 되면 학교 설명회 하죠. 학교 설명회 하면 우리 학교 이렇게 졸업생 현황 해가지고 뭐 서울대 한 명 뭐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런 거 잘 보시면 되는데 그때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두 가지. 뭘까요? 조심해야 될 거 두 가지. 하나는 뭐다? 재수생 숫자가 있어요. 재수생, 삼수생 숫자가 들어가요. 그 인원 안에 순수 고3 애들이 가는 게 아니라 재수생 숫자도 다 들어갈 거 안에. 그 다음에 중복 합격자가 많아요. 중복 합격자. 그러니까 서울대 붙은 애가 연대도 붙고 고대도 붙고 막 카이스트도 붙고 막 이래가지고 한 명이 막 여기 스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 몇 년 전에 어떤 학생이 서울대학교를 수시로 붙었는데 지균이라 그래서 전교 1등이 가는 데가 있는데 붙었는데 학교에서 정시로 카이스트를 써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써주긴 써주는데 수시 붙었는데 또 정시 쓰라니까 수시 붙으면 정시 못 쓰는 건 아시죠? 중등부시라도 뭐 그래 돼 있는데 그래서 찝찝해가지고 뭐 질문도 하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되긴 한데 카이스트가 좀 특별한 학교라서 학교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교 1등 있으면 서울대도 써먹고 카이스트도 써먹고 그러면 나중에 신입생 설명할 때 서울대 한 명, 카이스트 한 명 이렇게 한다고요. 한 명이 막 대여섯 군데 들어가요. 그냥 잘 가르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했던 게 그 저기 뭐냐 의대를 제일 많이 보낸 학교가 어딜까요? 의대를 제일 많이 보낸 학교 세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상상고가 있어요. 상상고 수학의 정석 만든 그 저기 있는데 거기 이제 알려지기로는 저기 의대를 180명 보낸다 뭐 이런 거예요. 185명.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이쪽에 잘하는 애들 몰린다 이러니까 일반고로 바꿀래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막 이렇게 항의하고 하면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의대 간 학생 따지니까 60명인 거예요. 60명. 근데 한 명이 의대를 막 서울대 의대 붙으면 다른 데서 다 붙겠죠. 수시 쓸 때. 그러니까 한 명이 뭐 이렇게 되고 또 고3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들이 막 수능만 3년 내내 팔가지고 막 거의 다 맞추고 한두 개 틀리고 해가지고 의대 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풀리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졸업생 현황 같은 거는 이거는 그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다 나와요. 학교 알림이 스쿨인포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어느 학교 몇 명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4년제, 전문대, 그 다음에 기타 이래 나오니까 더 구체적인 거는 입시 설명회 때 들으시면 되는데 그때 고3 몇 명입니까? 딱 물어보세요. 재수생 빼고 그 다음에 중복 합격자 빼고 아시겠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다 빼면 진짜 몇 명 안 될 거야 아마.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 현황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 페이지. 이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지금 중학생, 중3 때는 자율 동아리가 대학에 제공이 안 돼요. 자율 동아리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나는 정말 하고 싶어 하면 되는데 난 대학 가는데 돈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1도 효과 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대학 갈 때 그걸 다 제거하고 대학에 가요. 학생부가. 동아리 활동 자체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올해 고3까지가 중요해요. 자율 동아리. 지금 고2, 고1들은 하긴 하는데 30자밖에 못 적어요. 30자. 뭐 위두유 동아리, 뭐 봉사활동 동아리 끝 이거밖에 못 적어요. 그래서 내가 뭐 했는지 못 적고 지금 중3 애들은 이 자율 동아리는 뭐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걸 학생부에 기재를 못 해요.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 사정관이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율 동아리는 뭐다? 이거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정규 동아리는 계속 중요합니다. 정규 동아리. 됐고 뭐 이렇게 좋은 동아리 많아 보이죠? 아무 필요 없다. 넘기시고 이 창체 동아리는 정규 동아리예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하는 거거든요. 창체 동아리는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 봐가지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 골프반이다 이런 거 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뭐 골프반, 커피 바리스타반 이런 거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하는 거 아닙니다. 대학 가려면 공부 관련된 동아리 있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과목명 들어간 동아리를 하셔야 돼요. 대학 가는데 도움 받으시려면. 그래서 뭐 교대 가고 싶다 이러면 교육봉사 이튿날에 이것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이과다 그러면 과학 토크 동아리 뭐 이런 거. 뭐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가겠다 그러면
컴퓨팅 사고반 이런 거. 댄스반 한다 안 한다? 하면 안 됩니다. 수학 토론반 이런 거 좋아요. 이과 학생들. 뭐 공대 가래들 메카트로닉스반 이런 게 괜찮고 뭐 수학과 미래반 이런 거 알겠죠, 그렇죠? 뭐 이런 거 하면 좋겠고 그렇다 이런 겁니다. 이 정도 하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 고교 선택과 수업 및 현황 및 단위수에 나와 있죠, 그렇죠? 이런 것도 쭉 보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과목 있죠, 과목 이게 너무 많아요. 2015 개정교육과정이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과목이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과목이 몇 개냐면요. 100개. 무려. 수학 있죠, 수학. 수학이 13과목이나 돼. 13과목. 다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뭐 문과 성향은 한 2-3개 배우고 이과 성향은 뭐 5개 배우고 말이 돼요. 그거.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학생들이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3학년 딱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저한테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일 첫 번째 3월달 가면 질문이 뭐냐면 2학년 때 선택할 과목을 학교에서 체크해서 오라 그래요. 체크해가지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목 이름이 처음 들어보는 것도 많거든요. 뭐 그래가지고 좀 힘들어 하세요. 어쨌든 그런 게 돼 있고 이 과목마다 소개한 자료가 있는데 대전교육청에서 자료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 많이 공유해드리고 하는데 그게 페이지가 100페이지예요. 100페이지. 한 과목당 한 페이지씩. 그러니까 무슨 과목 배울지도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됐죠? 넘기시고 교내 프로그램 있는데 그 대회 있죠? 이게 교내 대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엄청 중요했거든요. 엄청 중요했는데 뭐 여기 과학 토론 대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학생은 과학이 1등급, 저는 2등급인데 우리 학생은 대회 같은 데 나가서 상을 못 받았는데 제가 과학 토론 대회에서 대상 받았다 이래 되잖아요. 그럼 제가 1등급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대우를 받아요. 박사장한테를 볼 때. 근데 이 대회가 학교마다 다 다르고 숫자도 다르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차별이 된다. 학생 노력이 아니라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 이래갖고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회는 여는데 이게 대학 갈 때 이거를 다 블라인드 처리해버려요. 100개를 받든 1개를 받든 못 받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상을 제일 많이 주는 학교가 서울에 동동여고라고 있었는데 1년에 상을 3,000개 줘요. 3,000개. 근데 어떤 학교는 시골에 어떤 학교는 대회 자체가 없어요. 쌤들이 귀찮으니까. 학생이 뭐 노력하고 안 하고랑 무관하죠. 학교에 차이가 나니까 이거 없애버렸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고3은 상을 50개 받았다 다 볼 수 있어요. 입학사정관이. 지금 고2, 고1은 50개를 받든 뭘 받든 학기당 하나씩만 최대 5개밖에 못 봐요. 근데 우리 지금 중3 학생들은 상을 100개 받았다. 입학사정관이 못 봐요. 그거 한번 빠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3 학생은 그냥 내신 성적 올리는 게 최고야. 그냥 다 빠져. 동아리 빠져 못 빠져. 아시겠죠? 상 받는 것도 빠집니다. 엄청 중요한 건데 원래.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고2다 아니면 고3이다 그러면 여기서 수학경시대 있죠. 여기 수학경시대. 이게 제일 중요한 상이에요. 원래는. 근데 지금 이런 거 그냥 뭐 한다? 무시하셔라. 무시하시고. 뭐 교육 특색 사업 이것도 별로 안 중요. 다 안 중요하다 내버렸죠. 됐고. 그다음에 지필평가 분석해가지고 지필평가 60, 40 이런 거 많아요. 이게 중간 30, 기말 30, 수행 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신 할 때 이건 중요하죠. 이제 왜냐하면 내신이니까 이거 밑에 쭉 보시면 되겠고 뭐 서술형도 나온다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좀 보세요. 다른 학교 거도.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2024학년도예요. 그러니까 2020학년도란 말은 뭐냐면 2024년 3월 달에 대학생이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2023년도에 고3이에요. 고3. 그래서 대학 입시가 어떻게 되냐? 아직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조금 바뀌는 거 정도만 나왔는데 보시고 이제 학생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지금 선배들이랑 전혀 달라요. 아시겠죠? 선배들이 뭐 했다더라 해갖고 그 따라하면 된다 안 된다? 전혀 안 됩니다. 그거는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거 하면 쓸데없구나라는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괜히 헛짓까지 하지 마세요. 그냥 공부만 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시라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언제? 원래 이제 중3,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끝나면 시작이에요. 원래는. 아시죠? 보통 10월달 예비고1 해갖고 예비고1반 들어가죠. 그때부터 시작인데 어쨌든 그때 하는 게 입시 전형이란 말이죠.
나는 서울대 갈래가 아니라 나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래, 논술 전형으로 갈래, 정시로 갈래, 수능으로 갈래 이런 거 정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만약에 대학 가는데 대학 가는 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다라고 같다고 비유를 하면 제일 먼저 나는 어느 종목 가지고 올림픽 나갈래부터 정해야 되겠죠. 난 육상할래, 뭐 씨름할래 이런 거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 지금 아직 익숙지 않으시겠지만 들어놓으세요. 그래서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내성적이랑 모의고사 성적 있다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보는데 모의고사는 이거는 여기 적어 놓으세요. 11월 모의고사가 중요해요. 11월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를 보통 네 번이 시행이 됩니다. 1학년, 2학년은 4번, 고3은 6번 봐요. 고3은 6번. 근데 고2, 고2는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4번 보는데 전국에는 모든 고1들이 보는 거 있죠. 같이 보는 거. 전국에 이거 가져가지? 네, 네. 전국의 모든 고1 학생들, 고2 학생들이 같이 시험 보는 거는 11월 모의고사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11월 모의고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은 우리 학생들이 대학 갈 때까지 총 10번이, 10번 봐, 10번. 중간기말, 중간기말, 중간기말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겠죠? 10번 내신을 다 평균 내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이 두 개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돼 있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쪽에 안산 쪽에 있는 학생들은 이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모의고사는 이게 이제 나중에 이건 수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수능.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대학을 갈 때 수시로 간다, 정시로 간다 그런 말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부 있죠, 학생부. 학생부로 대학 갈지 수능 성적으로 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경쟁력이 학생부를 가지고 경쟁력을 갖출지 수능 성적으로 갖출지. 수능은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 재수생까지 다 경쟁하는 거고 저기 학생부는 내신은 우리 학교 안에끼리 우리 학생들끼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훨씬 더 많아서 비교과라는 거 있죠. 비교과 들어보셨죠? 비교과 이게 비교과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학생들은 비교과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로 없다. 아까 말했듯이 다 빠져요. 다 빠져. 그래서 뭐 정규 동아리 그 다음에 뭐 진로 활동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뭐 발표하고 토론하고 하는 뭐 탐구 보고서 쓰는 거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교과 전형이 있는데 대부분 이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고3들은. 정시 이쪽은 재수생이 많아서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능으로 간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많지 않아 이 동네. 넘길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뭐 고3들이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깊이 보지 마시고 내신 성적 중요하다 그랬죠. 모의고사 성적표 중요하고 비교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최저란 말 아시죠? 최저. 수능 최저라는 게 있어요. 수능 최저. 수능 시험을 봤는데 4개 중에서 잘한 거 2개가 뭐 2, 뭐 3, 이래가지고 최소한 요건을 갖추는 게 있어요. 뭐 그래 돼 있고 그 다음에 면접은 두 가지가 있는데 면접을 강조를 많이 하는 학교가 있고요. 면접을 빼는 학교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면접은 원래 중요하거든요. 요즘 애들이 말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많이 하는 학교도 있는데 면접 준비하다 보면 학생들 부담이 된다고 다 빼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런 대학들이 많아요. 어쨌든 면접이라는 게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정시, 논술 이런 쪽인데 뭐 논술은 뭐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계속 줄어들으니까 인원수가. 정시는 늘어요. 아시죠? 정시는 한 40% 정도 됩니다. 우리 학생들 대학 갈 때는 한 40%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별표 치시고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머릿속에 대학 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건가? 포인트가 없나? 여기 전형 유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전형. 이게 중요한 말인데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보셨죠? 대학 가는 방법이 3,000가지가 넘는다는 등 다 구라입니다. 구라. 의미 없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어요. 아시겠죠? 6개 중에 하나를 가는데 지금 딱 들으시고요. 우리 애랑 상관없다 싶은 거는 그냥 모르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애는 예를 들면 축구를 할 거다. 축구. 근데 여기는 수영, 야구 이래 되면 축구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뭔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는 우리 애랑 해당상 없다 싶으면 버리세요.
제일 버릴 가능성 높은 것부터. 실기 있죠. 수시에서 실기는 뭐냐면 어학 특기자 이런 거예요. 어학 특기자, 수학, 과학 특기자. 뭘까요? 그러니까 외고 애들, 과학고 애들이 좀 유리한 거. 우리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서 혹시 동생이랑 싸울 때 영어로 싸운다 손 들어보세요. 영어로. 장구대 영어로 한다. 해당 사항 없어요, 그러면. 나 지금 과학고다, 과학고. 지금 중3인데 미적분 공부했다. 없죠?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거. 없고, 됐죠? 정치 실기 있죠, 정치 실기. 여기는 예체능 쪽에 예체능. 그래서 우리 보통 체대 같은 데 보면 정시가 더 많아요, 수시보다. 아시겠죠? 원래 수시가 더 많죠? 지금 고3은 이게 7대3 되거든요, 7대3. 근데 체대는 5대5. 근데 인서울에 있는 체대 따지면 2대8이에요, 2대8. 정시가 80%나 돼요. 나 예체능 쪽이다. 그러면 나중에 뭐 필요하면 이제 말씀하시고, 이건 해당사항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가지. 교과는 뭐죠? 내신 성적 좋게 해서 가는 거. 종합전형은 뭐다? 학교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다양한 활동에서 받는 건데, 이게 이제 많이 빠졌다. 그죠? 그 다음에 논술, 수능. 수능은 뭐다? 수능만 잘 보면 돼요. only 수능 돼 있죠? 어려운 영어 썼죠? only. 수능만 잘 보면 돼요. 수능만. 내신 성적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1학년 1학기 끝나고 나면 이게 수능으로 대학 간다고 막 이렇게 좀 깝죽대는 애들이 많아요. 막. 그리고 또 심한 애들은 자퇴해요, 자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이거는 수능만 잘 보면 되긴 한데, 여기는 누가 있다?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들이 1년 내내 수능만 공부해갖고 지금 막 노리고 있어요, 막. 아시겠죠? 그게 인원이 한두 명이 아니라, 작년 기준으로 하면 14만 명. 전체의 30%. 갈수록 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3 애들은 줄어들고, 지금 우리 애들이 중3이죠. 중3인데, 지금 고2 애들부터 약대 들어오는 거 아시죠? 약대 1,500명. 지금 고3은 약사 되고 싶으면 고3 때는 전국 1등에도 못 가요. 안 뽑으니까. 대학교 2학년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대학원처럼 해서 뽑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까지고 내년부터는 공부 잘하면 가요. 약대를. 그러니까 그게 1,500명 되고, 그 다음에 의대를 매년 400명씩 10년간 더 뽑는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금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이게 한 4,000명 정도 되거든요. 4,500명 정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약대 1,500명, 또 의대 한 400명씩 이렇게 넣으니까 한 6,500명 됐대. 6,4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계속 400명 더 덧붙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고2, 고3, 고1, 중3이면 800명 더 들어가는 거죠. 한 7,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7,000몇 등. 이과에서 할만하죠? 조금만 하면 이제 될 수 있어. 지방의대도 가거나 수의사 되거나 약사 되거나. 지금 대학생들한테는 엄청 힘들었던 학과인데 지금은 엄청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학생 수는 주는데 그 좋은 대학과도 늘어요, 더. 아시겠죠? 어쨌든 수능 그거 노리고 재수생들이 계속 늘어요, 계속. 무슨 말 아시겠죠? 수학 4점짜리 하나만 더 맞추면 붙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연대 공대 다니는데 수학 4점짜리 하나 실수로 틀려갖고 그것만 맞췄으면 지방의대 갈 것 같고, 하나만 더 맞추면 이렇게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몰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고3 학생들은 고3 때 가고 싶으면 일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죠? 워낙 세니까. 그리고 상위권 대학일수록 이게 더 세요. 이게 몇 년 전 자료인데 한양대학교 있잖아요. 한양대학교. 스카이 서성하는 똑같은데 정시로 들어온 애들은요, 전부 다 50% 이상이 재수생이에요. 정시로 들어온 애들은. 근데 제일 센 데가 한양대인데, 한양대가 이 고3 이 수능으로 들어온 애들 딱 뽑아봤더니 3명 중에 2명이 재수생인 거예요. 3명 중에 1명밖에 없어요, 고3이. 근데 고3 숫자가 재수생보다 한 3배 많거든요, 3배. 그러니까 얼마나 정시는 재수생들이 세겠어요, 그쵸? 1년 내내 수능 공부만 하는데,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가보면 알지만, 이거 하고, 동아리 하고, 뭐 하고, 할 게 많아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할 시간을 안 줘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자퇴한다고 그러고 나오는데, 이거는 만만하게 보지 마라. 아시겠죠? 특히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거 한다고 더 깝죽대고. 저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저번 달인가? 그 공부 잘하는 애가 학교에서 이런 거 비교과 안 챙겨준다고, 나 정시로 대학 간다고 학교 자퇴한다고.
그거 좀 말려달라고 제가 상담 의뢰받아서 가서 상담한 적도 있어요. 듣다 보니까 어쩌겠으면 그 생각할까? 네 생각 맞다 이렇게 했어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은 생각하지 마시고 이쪽인데 학생부 교과랑 종합인데 교과는 뭐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신만 챙기면 되는 거야. 내신만. 종합은 내신 챙기고 정규 동아리 있죠. 아까 창체 동아리. 그 정도 챙기고 수업 시간에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거 많이 해야 돼요. 세특별 보셨나요? 세특? 세분 능력 및 특기상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과목 밑에 500자씩 적는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 나중에 지금 중3이면 2학기 때쯤 되면 학생부 한번 떼보세요. 그냥 외고 간다 생각하고 외고 간다고 그냥 대충 말하고 학생부 한번 떼보세요. 그러면 그 A, B, C 받은 거 있죠. 성적에서 A 받고 이러면 그 밑에 적히는 거 있어요. 중학생들 별로 안 적어줘요. 한 두세 줄, 서너 줄만 안 적어주는데 그거를 과목마다 500자씩 적어, 500자씩. 근데 어떤 애는 안 적히거나 어떤 애는 대충 그냥 열심히 한다 이렇게 적은 거랑 어떤 쌤은 우리 학생을 굉장히 관찰을 잘해가지고 이 학생의 특징, 장점 막 적어주고 그러면 대학 가는데 영향을 끼쳐요. 아시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교과가 뭐죠? 내신으로 가는 거. 종합, 그 다음에 수능 요 세 개가 이 세 개가 한 90% 넘어요. 90%. 실제로. 그러니까 예체능이고 뭐 어학특기자고 이런 거 있으면 그렇진 않은데 실제로 수시 정시가 한 6대4 정도 되고 거기서 요 두 개 합쳐도 몇 프로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게 전부 다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학생은 일단은 이쪽으로 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논술은 실질적으로 경쟁률이요. 50대 1 막 그래요. 50대 1. 50대 1, 100대 1. 50대 1은 무슨 말이죠? 50명 중에 몇 명 붙는다? 한 명. 말이 쉽지 안 됩니다, 그거. 그래서 이쪽이 제일 좋다. 아시겠죠? 이쪽은 실질적으로 뭐다? 재수생들은 여기 오기 힘들어요. 재수생들은. 1년 재수한다고 해서 이쪽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렇죠? 재수하면 논술 1년 동안 공부하거나 수능 성적에서 많이 올려갖고 가지 이거는 1년 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3끼리 경쟁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학생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 해당되는 학생입니다. 아시겠죠? 이 중요한 건데 이제 여백 있죠. 여백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한 4줄 정도 적어요. 4줄. 2015 개정교육과정 중요한 특징 3가지 적어보세요. 2015 개정교육과정 중요한 특징 3가지. 왜냐면 안 적으면 금방 까먹어요. 나가시면 까먹어요. 첫 번째, 2015 개정교육과정 중요한 특징 3가지. 첫 번째, 과정 중심 평가. 과정 아죠? 결과 과정 할 때 과정. 과정 중심 평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시험이 중요하겠어요? 수행평가 같은 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아까 보셨죠? 수행평가 40%. 더 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수행평가 40% 이렇게 해가지고 100점 만점에 내신 성적을 산정하는 게 요즘 대부분 유행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뭐 참여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2번은 학생 참여형 수업 바뀌어요.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옛날처럼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한다고요. 학생이 참여해요. 참여. 주입식 교육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주입식 교육이죠. 다 입 닫고 받아 적고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동적인데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발표도 하고 적으세요. 발표, 토론, 팀 프로젝트 그 다음에 뭐 클러스터 수업 이렇게 이게 연구하고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이겠죠. 그리고 적어줄 게 많겠죠. 그거 가지고 가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예요. 그거. 그냥 점수만 가는 거는 교과전형.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약간 좀 적극적인 성향이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유리할 수가 있겠죠.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비유적으로 보세요. 옛날에 그러니까 2009 개정교육과정 옛날에 우리 학생들 선배들 있죠. 선배들이 지금 중3 때 선행하죠. 선행. 고1 거. 공부를 왜 할까요? 중3 때 고1 거 공부를 다 하거든요.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시험 잘 보려고 하는 거 시험 잘 보려고. 그렇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려고 하는데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도 해야 되거든요.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의도가 수업 시간에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학경 참여 수업이라고 그랬죠. 뭘 알아야 질문도 하고 발표도 하고 자기가 설명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막 그러겠죠. 팀 프로젝트 할 때 리더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학생 참여형 수업이고 그거를 선생님이 관찰하고 그다음에 평가해주고 기록하고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예요. 그 적힌 거 보고. 아시겠죠? 세 번째도 중요하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학생들한테 학생에게 과목 선택권 강화. 과목 선택권 있죠. 나는 뭐 경제 수업 듣고 싶어. 그럼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선택하게 해줬다고. 학생에게 과목 선택권 부여. 원래 이제 저는 부여를 했는데 강화. 원래 있는 걸 더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뭐가 많죠? 과목이. 이런 과목들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 과목이 있어요. 과목이 약간 100과목이라고 그랬죠. 100개나 되거든요. 100개 중에서 학생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 그러면 우리 지금 어머니들은 뭐 그냥 어렴풋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문이과 통합과정 이런 거 들어보셨죠? 문과 있고 구분 없이 뽑는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 특징 중에 제일 안 중요한 특징이에요. 문이과를 없앴는데 대신에 진로에 맞춰갖고 더 세분화시킨 거예요. 소그룹식으로. 그래 된 거고 지금은 학생들이 자기 선택하고 싶은 걸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진로에 관련해갖고 아시겠죠? 그 세 가지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보시면 이 교과랑 창체라 그래. 창체가 있는데 이거는 일주일에 4시간씩 수업이 들어가요. 4시간. 일주일에 4시간. 시간표 보면 창체 이렇게 있다고. 일주일에 4시간. 그 중에서 이 동아리가 중요합니다. 동아리. 별표 치시고 창체 시간에는 동아리를 정교 동아리라고 그러고 약간 여기 자료에서는 창체 동아리 그랬죠. 창체 동아리. 자율 동아리는 우리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몇 명이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승인되면 그거 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주말에 만난다든지 점심시간 때 만난다든지 해가지고 하는 게 자율 동아리인데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는 안 쳐주는 거예요. 대학 갈 때. 이 정규 동아리는 일주일에 4시간 중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 보면 시간이 들어가는 거 있죠. 무슨 수학 토론 동아리 해가지고 34시간 그러면 그거는 이쪽이고 그냥 시간이 없으면 자율 동아리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정규 동아리는 남아있는 몇 개 안 되는 비교과예요. 남아있는. 아시겠죠? 중요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봉사활동 있죠. 이게 많이 중요도가 떨어졌어요. 봉사활동 하러 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냥 난 너무 봉사를 하고 싶어. 그럼 모르겠는데 이거 하면 대학 가는 데 좀 도움 되겠지 싶으면 하지 마세요. 그거. 그 시간에 공부하세요. 공부. 특히 올해는 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가 있는데 일단 먼저 전문교과부터 안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전문교과 1 있죠. 전문교과 1 밑에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특목고. 특목고에서 주로 하는 게 전문교과 1.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 애들.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죠. 대학 가려고. 그럼 전문교과 2는 모르셔도 돼요. 저도 잘 몰라요. 아시겠죠? 특성화고니까. 이게 보통 교과 있죠. 뭐지? 핑크색? 이쪽. 여기가 이제 일반고 애들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게. 일단, 공통과목 있죠. 공통과목은 고1 때 하는 거예요. 고1 때. 우리 학생들 이제 방학 때 쓰니까 이 공통과목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조금. 근데 이거는 아주 쉬워요. 옛날 버전으로 말하면 중학교 과정이 한 70% 들어가고 고1 내용이 한 30%? 우리 학생들 공부해보면 별거 없네 싶을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과목은 공통과목은 지금 7개 있어요. 7개. 뭐냐면 국영수 있겠죠. 국영수. 그 다음에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에다가 과학탐구실험이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짜리가 있어요. 과탐실 그래서 과학탐구실험. 그 있고. 이것만 공부하면 되는데 좀 쉬워요. 이거. 충분히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참고로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가면 성적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보다. 떨어질 것 같죠? 조금만 해봐 오른다고.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올라요. 왜 오를까요?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 있죠? 전부 다 어디 가 있죠? 과학고, 영재고, 외고, 국제고 다 가 있어.
그러니까 일반고끼리 모이잖아요. 공부 조금만 하면 성적이 더 올라요. 중학교 때보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이미 뭐 망가졌는데 뭐 고등학교 가서 뭐 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좋은 기회라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가는 애들이 오히려 더 손해요, 손해. 요즘 이 내신 중심으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시겠죠? 괜히 내가 중학교 때 공부 잘했는데 그래도 조금 남들이 알아주는 고등학교 가야지 이렇게 훅카시 잡으려고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일 바보. 아시겠죠? 됐고, 아니면 거기 가서도 전교권이면 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 깔아주면 더 손해입니다, 손해. 이거 7과목인데 쉽다 말씀드렸죠. 이거는, 열심히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선택 과목, 이게 문제인데, 일반 선택이죠. 이게 별표 치세요. 일반 선택. 오늘 저 일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거 알면 오늘 여기 오신 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것만 아셔도 돼요. 이것만 아셔도.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건 2학년 때, 3학년 때 골고루 배우거든요. 잘 아셔야 되고 이거를 2학년 때 배우거든요. 2학년 때. 근데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언제냐? 고1 3월 달에 알아야 돼요. 고1 3월 달에. 왜 그럴까요? 3월 달에 입학하잖아요. 입학하자마자 한 3월 한 15일 이 정도 되면 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밀렸지만 그 정도 되면 가정통신문 나가요. 가정통신문. 나가가지고 이 과목 있죠. 이름도 생소한 과목들을 쫙 알려줘요. 그 중에서 네가 선택하라고. 이 선택이죠. 선택. 이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학생한테 과목 선택권을 부여했다고요. 예전에 다 깔아줬는데 이랬는데 그래서 이걸 선택하라고 학교쌤이 이거 선택하라고 하자는데 학생이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럼 엄마 이러고 엄마 학교에서 이거 선택하래. 그러면 엄마가 해줘야 되는데 과목 이름이 처음 듣는 거예요. 처음 듣는 거. 못 해주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기 원장님 이렇게 와요. 원장님은 소장님 이렇게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 들어놓으세요. 잘 들어놓으세요. 이거 1년에 2번 합니다. 1학기 때 한 번, 2학기 때 한 번. 왜냐하면 미리 해놔야 되죠. 해놔야지 뭐 경제 수학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 수학. 들어보셨죠? 경제 수학.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선택한 학생이 몇 명인지 따라가지고 반이 개설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있으면 되는데 없으면 모셔와야 되고 교과서 주문하려면 몇 부 해야 될지 미리 할 거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 중에서 일반 선택이 대학 갈 때 훨씬 중요하다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일반 선택이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일반 선택은 저기 수능 과목이에요. 수능. 아까 100과목이나 되는데 그중에 다 수능 보는 게 아니고 일반 선택만 수능 과목에 들어가요. 아시겠죠? 진로 선택은 네 진로에 필요하면 선택해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진로 선택은 수능 과목이 되면 안 되죠. 나는 저 진로와 관련 없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걸 수능 과목 해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선택은 수능 과목이다. 아시겠죠? 진로 선택에서는 우리 혹시 이과 쪽 손 들어보세요. 이과. 나 이과 갈 것 같아. 문이과 모르나 아직 중3은? 어쨌든 수학이나 과학을 조금 잘한다 싶은 학생 있죠. 수학과학을 좀 잘한다 싶은 학생. 그리고 우리 학생들 나는 문과인지 이과인지 모르겠어 그러잖아요. 이과 가세요. 이과. 까불지 말고 이과 가세요. 요즘은 시대가 이과를 원하는 시대가 됐어요. 공부 좀 하면 이과 가야 됩니다. 이과. 문송합니다. 들어보셨죠? 문송합니다. 문송합니다가 무슨 말이죠?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 문과로 서울대 갔는데 취업이 안 돼요. 이런 거요. 인구론 아세요? 인구론? 인문계 9할은 논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과 가세요. 우리 학생들. 그 중에서 여기 들어가는 과목 중에 기하 있죠. 기하. 도형. 기하 과목이랑 물화생지 2 있어. 물리 2, 화학 2, 생 2, 지 2. 여기는 이게 진로 선택인데 수능에 들어가 있어요. 수능에. 물론 물리부터 지학 2까지는 선택을 대부분 안 해요. 수능 선택을 안 하는데 어쨌든 수능 과목이 있다는 걸 좀 아시고 첫 번째보다 수능 과목이고 수능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능 열심히 해야 되니까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적 평가하는 거죠. 평가. 우리 학생들은 중학교 때 뭐 하죠? A, B, C, D 이랬죠. 성취 평가. 그러니까 A가 너무 많죠. 그죠? 나도 A인데 옆집도 A, 뒷집도 A, 뭐 친구도 A 다 A잖아요. 그게 이 진로 선택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진로 선택은 성취 평가, 절대 평가인데 이건 A, B, C 세 개밖에 없어요.
A를 한 50%도 줘도 돼. 50%. 그러니까 대충 해도 A가 받을 수 있어요. 대충 해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등급으로 따지면 1등급부터 한 5등급까지 A 받을 수도 있어요. 쌤이 많이 주면. 그러니까 이게 그닥 중요하지 않겠죠? 근데 일반 선택은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수능 과목이다. 두 번째 상대평가. 상대평가라는 말은 뭐죠? 1점이라도 뒤지면 등급이 바뀌어버려요. 아시죠? 줄 세우기 해가지고 100명 중에서 4등까지가 1등급이거든요. 11등까지가 2등급이고 그러니까 11등이면 2등급인데 12등이면 3등급이 돼버려요. 등급으로 대학을 하기 때문에 2등급, 3등급 중요한데 한 문제 때문에 1점 때문에 등급이 바뀌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세 번째가 이제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딸이 둘인데 첫째가 지금 고3이고 둘째가 원래는 동갑인데 좀 한 살 일찍 들어갔어요. 지금 고1인데 후회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이제 이과 쪽 가는데 여기는 과학, 수학과학 뭐죠? 공통수학, 수학이랑 통합과학 해가지고 내용이 엄청 쉬워요. 솔직히 아까 쉽다고 해가지고 널널하게 공부했는데 이과를 가야 되잖아요. 선택을 하는데 과학하니까 우리 애는 물화생 하고 딴 친구들은 화생지 이렇게 하는 물화생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이거고 지구과학까지 있어가지고 세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세 개. 아시죠? 세 개. 그 다음에 수학도 그러니까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하는 거예요. 세 개를. 수원 1학기, 2학기 때 수원, 수투,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말하는 바가 뭐냐면 이때는 뭐다? 쉽죠? 한 과목밖에 안 하니까 쉽고 과목 적은데 여기 하니까 이건 약간 무슨 과목이라고 했죠? 수능 과목이라고 했죠? 수능 과목. 교재를 보니까 문제가 수능 기출문제 과목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지 같은 데 보면. 수능 기출문제라는 거는 고3 1년 내내 수능 공부한 애들이 풀어도 못 푸는 문제가 많은 게 수능 기출문제죠. 수능 문제죠. 그게 수학과학만 열심히 해 이러면 되는데 수학과학이 막 6과목, 5과목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근데 그 과목들이 전부 다 뭐다? 엄청나게 어려운 과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다? 가랑이에 찢어지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2학년 때 갑자기 수능급의 어려운 문제가 어려운 과목이 여러 개가 이제 학생이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관리가 힘들어요. 이게 너무 쉽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 중학교 때 공부 좀 못했다 그러면 일단 요거라도 열심히 하세요.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조금 공부를 좀 했던 애다 라고 하면 이것만 하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해피하게 보내다가 1학년 말부터 2학년 초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 대학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등급이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내신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는 공통이란 말이 뭘까요? 전체 다 듣죠. 전체 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많아요. 학생 수 많으면 등급 받기가 좋다, 어렵다? 좋다 그랬죠. 아까 학생 수 많은 학교 골라라 그랬잖아요. 근데 선택을 하니까 다 달라지겠죠. 이렇게. 달라져가지고 제가 작년 가을인가? 이제 부천에 어떤 학생 상담을 했는데 얘가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 애는 아닌데 이 물리, 화학, 생물 이렇게 했는데 생명과학 있죠. 생물. 우리 생물. 생명과학은 한 110명인가 해가지고 2등급 받았어요. 2등급. 받았는데 물리를 했는데 물리죠. 물리 잘 안 하거든요. 어려우니까. 물리를 보니까 자기가 전교 9등했어. 9등. 엄청 잘했죠. 근데 물리 선택한 애가 26명. 그러니까 5등급 돼요. 5등급. 전교 9등인데. 그러니까 등급 받기가 어렵다고요. 학생수가. 과목마다 수능급의 수준 높은 문제에다가 모라생 3과목씩 들어야 되고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겠죠. 다. 나는 생명과학 좋아해. 난 물리 좋아해. 막 이렇게 화학 좋아해. 다르잖아요. 등급 받기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열심히 하라고. 언제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아시겠죠? 뭐 진로 선택은 졸업할 때까지 3과목만 이수하면 돼. 3과목. 졸업할 때까지. 그러면 진로 선택은 이게 제가 진로 선택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진로 선택은요. 처음 들어보는 과목이 많아요. 처음 들어보는 과목. 그래서 그 과목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진로 선택은 다 합쳐가지고 3과목만 있으면 졸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 꿈. 그러라고 자유학기제 줬죠. 자유학기제. 뒀는데 그 시간에 놀았죠.
공부 안 하고. 그래서 만약에 나는 뭐 과학자가 꿈이다. 과학자. 그러면 진로선택 뭐 듣는 게 좋겠어요? 세 개를. 뭐 수학 하나, 과학 두 개 하면 되겠죠? 근데 나는 우리 학생 꿈이 뭐야? 없다고? 그래서 만약에 나는 경영학과 가고 싶다. 그러면 수학, 과학, 수학이나 영어 좀 하면 되겠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이걸 하기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 아시겠죠? 추우세요? 네. 어떻게 되지? 뭐 있을 텐데. 잠깐만요. 되게 추우시다는데. 그래서 이 페이지 이제 다 됐습니다. 진로 선택은 세 개만 선택하면 되니까 문과 쪽이다 그러면 국어만 해도 되고 사회만 해도 돼요. 나는 수학과 갈래 그러면 수학 세 개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맞춰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나가기 전에 마지막보다 일반 선택 과목이 국어가 4개고 수학이 4개고 막 영어가 막 3개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일반 선택인지 진로 선택인지 그 가정통신문 보면 나오니까 일반 선택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모르셔도 돼요, 일단. 그래서 이제 수학만 해도요. 원래 수학이 중요하니까 이제 수학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이게 다 수학 과목이에요, 이게. 수학이 13과목이 있어요, 13과목. 여기 수학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아까 공통 과목에 있는 수학이에요. 고1 때 배우는 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쉽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이 중요하잖아요, 미적분. 근데 바로 나 중요하니까 바로 미적분 바로 할래 그러면 안 되고, 위계가 뭐예요, 위계가. 계단, 위치. 그러니까 미적분 하려고 그러면 수원, 수투를 해야만 이해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워낙 과목이 많다 보니까 막 엉망진창으로 막 선택할까봐 순서대로 선택하라, 이렇게. 난이도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률과 통계는 1학년 때 배우고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기하라는 거 1학년 때 끝나고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할 수 있어요. 근데 미적분 같은 경우는 2학년 겨울방학 돼서 해도 빠른 거예요. 부담된다고. 이 전문교과 애들은 아까 뭐라 그랬죠? 특목고 애들 한다 그랬죠? 과학고 애들,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심화 수학, 고급 수학은 일반고에서는 개설이 안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 경제수학 있죠? 경제수학. 경제수학이 뭐죠? 처음 들어보셨죠? 안 들. 그래서 그 경제학에서 말하는 게 있어요. 뭐 어쨌든 이거 미적분 이런 거, 뭐 주식 이런 건데 어쨌든 뭐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보세요. 이제 됐고 이게 4년 전 지금 그러니까 올 2월 달쯤에 2월 말 정도쯤에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중3 때. 이거 가지고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나온 거예요, 간단하게. 막 깊이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고1 되면 이게 8월 달에 뭐가 나와요. 의견이, 중요한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고2 4월 달에. 이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요때 되면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서 몇 명을 어떻게 뽑는지가 나와요. 아시겠죠? 이거. 그 다음에 고3 때는 공식적인 게 나오는데, 이건 거의 비슷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 됐고.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수능, 실기 이래 돼 있다고. 다른지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추천서라는 거 있죠. 추천서 이거 없어집니다. 지금 이제 올해 고2부터 없어져요. 고2부터.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라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갔고, 뭐 수시, 정시 이런 거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모르셔도 되고, 지금은 그냥 이건 한 고2부터 하셔도 돼요. 고2 정도부터. 이런 게 있다 정도 마시면 됩니다. 수시, 정시, 그 다음에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는데, 됐고, 복수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수시는 6번 씁니다. 6번. 수시 6군데를 써요. 수시 6개. 그러니까 막 진로도 보고 적당한 데도 쓰고 낮춰도 쓰고 이렇게 되고, 정시는 3번 쓰거든요. 근데 이 학교들은 그 6번 할 때 안 들어가요. 6번은 우리 4년제 대학 있죠. 4년제 대학이랑 교육대학만 들어가요. 교육대학. 이 전문대랑 이 특목대라 그러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사관학교, 경찰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경찰대학은 이제 진짜 넘사벽이 돼버렸어요. 넘사벽. 지금 올해부터인가 50명 뽑고 50명. 작년에 100명 뽑다가 이게 너무 높으니까 됐고, 이 사관학교는
사관학교는 괜찮습니다. 가고 싶으면 좋은데 여기 국군 간호사관학교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간호학과 관련 애들 있으면 제가 추천을 하는데 여기는 여학생이 90%. 요번에 그 코로나 때 나왔죠. 코로나 때 이게 국간사라 그래갖고 여기 졸업한 애들이 바로 소위가 돼가지고 장교인데 소위가 돼가지고 대구로 갔어요. 대구로. 됐는데 여기는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저기 뭐냐 근무 끝나고 나면 간호사도 될 수 있고 남아 있으면 뭐가 된다? 장교. 군인 장교 돼갖고 간호장교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한 중령 정도 되면 한 30대 후반 정도 되거든요. 공무원이니까 이게 뭐지? 월급도 엄청 높아요. 호봉이 높아져가지고. 보통은 한 30대 중반 후반 되면 아주 능력 있어도 결혼했다고 이제 애 넣는다고 막 경력 단절되잖아요. 솔직히. 그쵸? 이런 데는 그 아니더라. 이렇게 돼 있고 괜찮고. 남학생은 육군, 해군, 공무원 이쪽이 이제 한 90% 뽑아요. 남학생은. 좀 괜찮고. 얼마 전까지는 공군이 좋았는데 공군 나오면 뭐 되죠? 제 친구도 공사 나와가지고 지금 아시아나 기장하는 친구가 있는데 엄청 좋았죠. 뭐 연봉이 거의 한 1억 5천, 2억 되고 막 이렇게 엄청 좋았는데 맨날 전 세계 다니고 좋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완전 아작났어요. 아작.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렇고 이쪽도 애들은 좋아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게 이 카이스트는 지금 한 서울대급이고 나머지 이제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는 한 연고대급이에요. 보통 이 정도 되는데 여기가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하고 더 좋아요. 갈 수만 있으면 되고 여기는 그러니까 그 수시 6번 지원할 때 카운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시를 10개 쓴 애도 봤어요. 10개. 6개 쓰고 이거 하나, 둘, 셋, 4개 다 쓰고. 아시겠죠? 됐고 뭐 밑에 3개 학교는 거의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됐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는 좀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이 페이지는 지금 우리 학생들이 2024학년도예요. 2024 아시겠죠? 이거 잘 보시고 그러니까 선배들이 다 바뀌잖아요. 선배들이 뭐 옆집 엄마가 애가 뭐 좋은 대학 보냈어도 달라요. 완전 룰이. 옆집 엄마가 못했다 했다 하더라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정규 교육과정 외에 비교과 활동 대입 반영 폐지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은 대부분 다 폐지했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소개서 뭐다? 폐지. 아시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뭐 제가 이렇게 전국에 있는 학원들 다 다니면서 강의하고 하다 보니까 그 학원 원장님들도 많이 아는데 어떤 원장님이 그런 게 있었어요. 한 일주일 전인가? 우리들은 친구들보다 3년, 4년 먼저 경험해보자 하면서 자기소개서 뭐 캠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중3 애들한테 막 방학 때 1박 2일 캠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입시 하나도 모릅니다. 이거 인증하는 거죠. 지금 중3 애들은 뭐다? 자소서가 없다고요. 자소서가. 지금 지금 고3은 4,500자, 문항 4개. 지금 고2, 고1들은 3,100자, 문항 3개 이렇게 바뀌는데 지금 중3부터는 없어요. 지금 뭐 자소서 미리미리 써야 되니까 자소서 뭐 상담 받아라, 뭐 컨설팅 받아라 다 구랍니다. 구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외국 국제고 이게 자사고 갈 때는 필요한데 지금 대학 갈 때 우리 학생들이 이거 문제 되니까 그래서 없어지고 추천서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추천서. 조심하실 거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추천서라는 거는 그 서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대학 가고 싶은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면 추천서라 그래갖고 학교 담임선생님이나 아니면 내 동아리 잘 봐줬던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게 추천서인데 그거는 이제 폐지돼요. 아시겠죠? 폐지됐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학교장 추천이라는 거 있죠. 학교장 추천. 그건 더 늘어요. 너무너무 늘어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그냥 학교마다 서울대는 2명씩 그 다음에 고대는 재학생의 4%. 그러니까 만약에 300명이다. 고3이. 그러면 3, 4, 12, 12명한테 주는 거예요. 12명한테. 그런 거 계속 늘어요. 근데 교사 추천서라는 거는 폐지된다고요. 헷갈리고, 고3 어머니도 헷갈리시고 막 그래요. 이거는 그냥 아무나 내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가면 추천서라는 게 있었고, 이건 폐지되고, 아무나가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예를 들면 경희대 같은 데 있죠. 경희대는 문과 2명, 이과 3명, 예체능 1명 이렇게 6명을 추천을 받아요. 그때는 추천을 받는데 그런 전형이 는다고요.
아시겠죠? 언제부터 넣냐면 이때부터 늘어요. 이때부터. 고2부터.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조금 이제 속된 말로 하면 내신 받기 좋은 학교 있죠.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많이 가는 학교 가가지고 한 상위권, 중상위권 되면 추천을 받기가 쉽다고요. 그게 대학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정시는 이제 지금 고1 애들부터 서울 상위 16개 대학교. 지금 여기 가려고 여기 앉아있죠? 그렇죠? 그냥 막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죠. 여기 가려고 하면 정시가 40% 돼, 40%. 많이 뽑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능 공부도 해달라. 어떻게 하냐면 시험 기간이 나오거든. 1년치가 나와요. 이게 학교가 딱 정해지면 2월 말쯤 되면 원래는 오리엔테이션 하거든요. 오리엔테이션. 그럼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런 자료집을 줘요. 이런 자료집을. 거기 보면 일자가 막 나와요. 원래는 그래갖고 교내 대회가 일단 다 나오는데 그때 상 받는 게 중요한데 이제 앞으로는 필요 없는데 중간고사는 뭐 4월 30일부터 5월 며칠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 기간에 한 3주 전부터는 내신에 올인해야 돼요. 내신. 고등학교는 공부할 게 많으니까 막 수능 기출 문제도 하고 문제집이 많고 하니까 공부할 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수능 공부하는 게 좋아요. 수능 공부. 1학년 때는 그냥 열심히 하고 2학년 때부터는 수능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쪽에 또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 사회통합전형에서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공고 있죠. 이거 별표 치세요. 여기 이거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공고. 이건 잘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요. 지금 중3 어머니들은 제가 볼 때 우리 어머니들이 거의 상위 0.0.1% 정도 돼요. 지금 들어가지고 아무도 몰라 이거. 보세요. 이거는 지금 고2부터거든요. 고2 어머니도 몰라요.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공고는 뭐냐면 이게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작년 언제지? 이래가지고 그 조국 교수님 뭐 그 사태 그때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정시를 40% 이상 든다는 아시죠? 이건 다 많이 들어보셨어. 정시가 뭐 공정하다 해가지고 이래 있는데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하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이런 상위권 이런 대학들이 지역균형 선발을 교과전형이라고 했죠. 교과전형. 교과전형이 뭐죠? 내신으로만 뽑는 거. 그거를 이렇게 10%씩 늘렸어요. 엄청난 중요한 거, 엄청난 거. 그러니까 연대가 이걸로 내년부터 523명을 이렇게 뽑는데 의대만 해도 22명이나 뽑아요. 약대도 15명인데 지금 보세요. 옛날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대를 우리 이쪽에 있는 학교들이잖아요. 가잖아요. 제가 볼 때 한 명도 못 가요. 솔직히 말하면. 비교과가 잽이 안 돼. 비교과가 안 돼요. 비교과가. 그냥 면접은 이거는 막 너무 어렵거든요. 면접 자체가 실제로. 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그래 돼갖고 일반고 학생들은 오히려 서울대는 그래도 전교 1등이 뭐 지균이라 그래갖고 가기 쉬운데 연대나 이런 데 가기 힘들어. 정말 힘든데 내년에는 뭐다? 내신만 좋으면 1단계 통과돼요. 내신하고 면접 보는데 내신이 아주 좋아야 되겠죠. 당연히. 아주 좋아야 되는데 지금은 연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부분이 특목자사고나 일반고에서 최상위권에서 공부 잘하는 일반고들이 많이 가요. 근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된다? 그런 애들은 1단계 내신 100%거든요. 그런 애들이 내신 통과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절대. 여러분들 우리 그 하나고 이런 데 알죠? 하나고. 들어보셨죠? 하나고. 그 전교 1등 내신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엄청 좋겠죠? 엄청 좋겠죠? 아니에요.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3점대 이런 데도 있어요. 전교 1등이.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서울대니 뭐 성대니 이런 데들은요. 이런 게 없어가지고 거의 대부분 특목고 자사고들끼리 자체 경쟁이 많고 일반고도 굉장히 뛰어난 애들만 붙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공부 못하는 학교 있죠. 우리가 보통 막 이렇게 내신 받기 좋은 학교다. 그런 애들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근데 이게 되면서 그런 애들만 가는 거예요. 그런 애들만. 1단계 내신에서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나 별로 공부 못하는데 하지만 이게 내가 연대를 예로 들었지만 상위권 대학에서 다 있다고요. 상위권 대학에서. 중상위권 대학까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신만 잘 챙겨도 된다고요. 내신만. 아까 내신 받는 게 쉽다 어렵다? 더 쉬워요. 조금 중학교 때 공부 조금 했다 싶은 애들 어디 가죠? 여기를 지금 동상고 이런 데 있잖아.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과학 중점학교에 다 빠지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근데 그런 애들은 뭐 정시든 뭐 뭘로 많이 가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공부 못하는 고등학교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잘했던 애들 몫이에요. 그냥. 무조건. 이게 내신 전형이라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도 없어요. 최저도 없고 물론 이제 있는 학교도 있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것만 노리고 그거 하면 그러니까 저 같으면 만약에 뭐 우리 애가 뭐 사실 수포자라 그긴 하지만 우리 애가 만약에 지금 나이는 중3 나이인데 지금 고1이거든요. 지금 고1 나이인데 만약에 중3인데 그러면 우리 동네 학교 중에서 제일 내신 받기 좋은 학교 보낼 것 같아요. 내신만 챙기고 막 이래가지고 뭐 한 상위 10% 안에 들었다 그러면 이거 해가지고 그냥 쉽게 갈 것 같아요. 그냥 학교만 챙기는 게. 그게 제일 상대적으로 쉬워요. 아시겠죠?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시고.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가 좋으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 좀 하는 학교가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공부 좀 못하는 학교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다릅니다. 나름입니다. 논술하고 특기자는 이제 많이 없어진다. 아시겠죠? 이거는. 돈 많이 들어가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보세요. 연세대 같은 경우가 523명이 똑같죠? 이거는 지금 고3이고 이건 고2예요. 지금. 이런 숫자는 지금 중3은 안 나왔다고요. 이거는 아까 고2 4월 달에 나온다고. 고2 4월 달에 나오는 건데 지금 이건데 보세요. 연세대가 5배수 교과로가 뭐지? 교과로. 이때는 뭐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서류 다 보는 거예요. 뭐 동아리 활동 뭐 다 보는데 너무 좋은 애들이 오는 거예요. 연대 정도 되니까. 근데 여기는 교과 전형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고 내신 숫자만 모르고 숫자만 보니까 진짜 뭐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고등학교가 있죠. 아시죠? 공부 정말 잘하는 학교도 있지만 어떤 학교도 있다? 누구나 공부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전교 1등이 될 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마음을 안 먹죠. 그런 학교들도 있는데 그런 학교 애들이 여기를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택도 없고 이때는 1차는 다 붙어 1차는. 그런 애들만. 됐죠? 서강대도 없다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성대도 없다가 이렇게 생기고 한양대도 이렇고. 그러니까 지금 6,000명 정도나 되거든요. 6,000명 정도나 이렇게. 뭐 이게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차이가 좀 많이 나. 이건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고 막 이렇다고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비교과 장난 아니죠. 비교과. 이건 교과 전형이라고. 교과 전형. 대부분이 교과로 뭐 이런 거 있죠. 교과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뭐다? 이 학교장 추천이잖아요. 추천. 학교 추천을 받는데 보세요. 서울대는 2명이에요. 2명. 서울대 2명. 전교 1등, 문과 1등, 이과 1등 주로. 연대가 5%죠. 5%. 만약에 학생이 300명이면 3, 5, 15, 15명 주는 거예요. 15명. 전교 15등까지 주는 게 아니라 15명. 제가 전교 1등이에요. 전교 1등. 나 의대 갈래. 의대 6개 쓴다. 그러면 내가 1등이면 16등까지 받겠죠. 또 어떤 애는 나 서울대 갈래. 이게 다 빠지고 이러면 막 20등도 받을 수 있어요. 고대가 4%. 4%면 300명이면 3, 40이 12명 받죠. 12명. 벌써 15명, 12명에다가 서강대 또 10명. 졸업 예정자란 말은 뭐죠? 졸업 예정자? 고3만 된다고. 고3만. 졸업자는 안 돼요. 재생 안 되고. 또 성대도 4%죠. 한양대가 11%예요. 11%. 아까 300명이면 33명. 이화여대 5명. 5%. 세대 10명까지. 중앙대 10명. 경희대는 아까 2명, 3명, 1명 그랬죠. 똑같죠. 외대 20명. 건대는 인원 제한도 없어요. 건대는. 그러니까 추천을 웬만하면 받을 수 있다. 아시겠죠? 실질적으로 이게 이런 추천 받는 애들은 대부분이 뭐다? 고3들만. 그래서 일반고 정도라고 보죠. 특목자사고인데 추천 정도 되면 의대나 이렇게 스카이 정도만 쓰지 이런 학교도 안 써요. 특목고에서도 추천 받을 정도면 무슨 말 아시겠죠? 실질적으로 뭐 한다? 일반고 몫이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입시판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두 세력이 있어요. 두 세력이. 하나는 뭘까요? 재수생. 밥만 먹고 수능 공부하는 애들. 만나면 무조건 져요. 그 정도로. 하나는 특목자 사고.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고 학생들이 가면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 프로그램이 허접해요. 이게 막 좋아 보이죠? 형식적인 게 더 많아요. 형식적인 거.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형은 실질적으로 일반고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회가 잘 타고난 거예요. 솔직히. 지금 고3이나 대학교 1학년 선배들보다 우리 학생들이. 아시겠죠?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학생들이 뭐 대치동 학생이고 뭐 목동이고 이러면 불리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내신 이게 못 가요. 내신이 연경이 치열해가지고. 그런 데는. 그러니까 이런 데 보면 이 학생이 막 국어도 1등, 수학도 1등, 영어도 1등 막 그래요. 만약에. 근데 그렇게 경쟁 치열한 데 가면 수학은 1등인데 영어는 막 예등급이고 막 이렇게. 그렇죠? 1등이 많아, 1등이. 난 수학은 내가 1등이야. 국어는 내가 1등이야.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일단 그냥 그 평범한 이제 서울의 강북부터 뭐 이런 데 있죠. 평범한 지역에서는 잘하는 애들은 다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되면 유리한데 뭐 여기서 고등학교 많잖아요. 그중에서 여러 군데 골라가지고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데 가는 게 맞다. 아시겠죠? 이거 못 들으면요. 그냥 뭐 공부 잘하는 애들 가는 학교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피 본다.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이제 우리 지금 어머니들은 뭐다? 입시적에서 보면 햇병아리죠. 햇병아리.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근차근 해갖고 이런 사이트 같은 것들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슬슬 이제 마실 다니면서 보세요. 이게 지금은 뭐 잘 모른다도 되는데 고2 정도 돼가지고 한 2년 정도 뒤에 돼갖고 그때도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그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 아시죠? 정보도 많은데 그래서 보시면 이 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예요. 어디가라고 했죠? 어디가? 꼭 기억해 놓으시고 저게 대입정보 포털이라 그래가지고 저거 국가에서 하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저거 한데 한 200억 들었어요. 만드는데 200억. 그래서 충분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저 같은 사람한테 입시 상담 안 받고도 원하는 대학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그 여기 성적 분석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칠 때마다 내신 성적 나올 때마다 입력하면 나중에 고3 때 됐을 때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요. 이거. 즐겨찾기 해놓으세요. 내용 많아요. 그래가지고 학과 같은 거 있죠. 학과 같은 거. 나는 간호학과 가고 싶다 그러면 간호학과 치면 전국에 있는 간호학과가 다 나와요. 하나씩 봐도 되고 나는 공대, 컴퓨터공학과 또 치면 다 나와요. 근데 어느 학교에 뭐 있는지 모르잖아요. 다 치면 나옵니다. 이거. 됐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만약에 가천대학교 간호학과를 내가 가고 싶고 관심 있어서 치면 점수가 이렇게 998.2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성적은 993, 995. 이 성적이 계산을 하기 힘드신다고, 어머니들이. 계산기가 다 두드리고 막 2단위, 3단위 막 계산해야 되니까 쉽지 않고 짜증도 나고. 근데 다 돼 있어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만 입력해 놓으면. 아시겠죠? 됐고. 그래서 이건 사실 고3쯤 되면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 지금은 모르셔도 되는데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거 아시는 게 정말 필요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3 학부모님 아는 분 계신데 어디 가라는 사이트 모른다. 그러면 입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가라는 거 아는데 들어만 봤어요. 들어만. 활용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수시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들어가가지고 즐겨찾기 하세요. 그래갖고 뭐 성적을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이면 올해 고3 들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적을 가상으로 어떤 건 1등급, 어떤 건 2등급, 3등급 뭐 이래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학교는 된다 안 된다 나와요. 아시겠죠? 해보세요. 그거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라고, 이제 콩쿠르시 같죠? 수능. 이 사이트가 있어요. 수능으로 우리 학생들은 정시를 가면 수능이고 수시에서도 수능 체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능은 수시, 정시 다 중요합니다. 이 사이트가 있어요. 수능 사이트가 있고 여기 중요한 거는 자료마당이라고 있죠. 자료마당. 여기 가서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자료마당 들어가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능 학습 방법 안내, 뭐 수능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쭉 보시는 게 좋아요. 수능이라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우리 학생들이나 어머니는 수능이라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모르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원래는 이제 학교 쌤들이나 우리 학원 쌤들이 봐야 되는데 잘 안 보시더라고. 어쨌든 안 오시는 게 좋겠고 이게 Q&A 자료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수능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아시게 돼 있어요. 됐고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라 그래가지고 요거 있죠. 이렇게 한글로 쳐도 되고 진학 있죠. 진학 or.kr 진학닷컴 이렇게 하면 진학사라고 들어보셨죠. 진학사라는 그 넘어가는데 그거 말고 진학.or.kr 그러면 좋은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게 그 지역마다 다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게 제일 좋아요. 경기도 거보다 서울게 자료가 훨씬 더 좋으니까 이거 보시고 우리가 고등학교는 광역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지역마다 가지만 대학은 안 그렇죠. 전국에 있는 대학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거 봐놓으면 좋은 게 많다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수시, 정시, 학생부, 종합전형 막 다 있어요. 이렇게. 그 중에서 골라서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동영상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요즘. 그 다음에 자료들 많으니까 뭐 이런 자료들이 적으면 한 60페이지짜리고 많으면 뭐 400페이지 막 그래, 400페이지. 쭉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이거는 전문대학교 포털이라고 프로칼리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성적이 좋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별로 이름도 안 들어본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나올 수도 있고, 전문대는 이게 입시 결과가 다, 이게 커트라인까지 다 공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대가 한 130개 되거든요. 좋은 전문대학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전문대가 4년제도 있어요, 4년제. 3+1 해가지고, 예전에는 전문대 나오면 대학교 3학년으로 갔는데 요즘 전문대 나오고 대학원도 가요, 대학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간호학과 같은 데는 전문대학도 4년제가 많아요, 4년제가. 괜찮은 게 많고, 그 다음에 전문대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대 중에 제일 인기 좋은 학교가 어딜까요? 전문대 중에 1위. 실제로 안 믿기시겠지만 작년에 그 고려대학교 수시에서 수석한 애가, 이게 최초 합격생이 고려대학교 안 가고 전문대 갔어요. 안 믿기시죠? 전문대 중에 1위가 어디냐 그러면 농협대라고 있어요. 농협대. 농협에 취직돼요, 농협에. 농협 엄청 좋은 데죠? 농협 국가 그거잖아요, 국가. 그 학생이 농협대 수석한 애가 서울 고려대학교 합격했는데 안 가고 걸러 갔어요. 집에서 거의 쫓겨났겠죠? 저 같으면 다리 몽둥이 뿌려버리죠. 어쨌든 그런 데가 있는데, 어쨌든 전문대도 그렇고, 만약 우리 학생들 같은 데 보면 청해진 대학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그게 아니고 청해진이 장보고 뭐 그러잖아요. 장보고. 해외 취업이나 이런 데 알선해 주는 데가 있어요. 전문대 중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우리 좀 남학생들 같은 중에 성적이 좀 안 좋다 이런 학생들한테 좀 추천해 주는 것도 있는데, 그 승강기 대학교라고 있어요. 승강기 대학교. 우리 전국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엘리베이터 같은 거 있죠. 우리나라가 그게 세계 4위래, 4위. 엄청난 강국이래, 강국.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유튜브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 좀 잘하면 코엑스 같은 데 있죠. 코엑스. 그래서 관리하고 큰 건물 관리하고 그게 법적으로 무조건 있어야 된대요. 관리자가. 근데 뭐 외국 같은 데 있죠. 지금 뭐 신흥 국가들 있죠. 뭐 베트남 뭐 이런 데 되면 막 건물 막 짓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 이런 거 자기네들 기술이 딸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서 이렇게 해주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지금 4년제는 나와도 취업이 된다 안 된다?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근데 그런 데도 있다는 거 아시겠죠? 전문대 괜찮은 데 많아요. 전문대. 130개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관심 없으실 텐데 2년 뒤. 고2 정도 해갖고 성적이 지금 이제 애들 공부도 안 하고 말 되면 관심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사이트도 있다. 지금 프로칼리지. 참고로 전문대는 수시 쓸 때 횟수 제한이 없어요. 막 10개, 20개 막 써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전문대는 인서울도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인서울 전문대가 9개밖에 없어요. 4년제는 40몇 개 있고 42개인가 있거든요. 9개밖에 없는데 배화여전, 한양여전 뭐 이래갖고 여대도 많아요. 남학생 갈 데도 없어요. 인서울 전문대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 31개 있어요. 경기도까지. 좋고 뭐 별의별 거 다 있어요. 그 뭐지? 준호헤어과도 있어요. 준호헤어. 그쪽에 취업돼요. 바로. 그런 것도 있고 뭐 남학생들은 부사관 있죠. 부사관. 장교. 군대 가는 거 부사관 이런 쪽도 있고 뭐 좋은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취업은 잘 되는 과들이 있어. 어쨌든 됐고. 이제 이 고2 때까지 열심히 해보고 이제 안 되면 고3 때 좀 생각하시라고. EBS 좋은 거 많아요. 중학교 때는 그냥 EBS잖아요. 고등학교는 EBS-I라고 돼 있어. I. 아시겠죠? EBS-I. 저기는 다 무료예요. 무료고. 여기서 입시 정보 같은 것도 괜찮고 고1. 특히 이제 지금 우리 학생들은 이 고1 클릭하면요. 예비 과정이라고 써요. 작년 거지만 예비 과정이라고 있거든요. 고1 예비 과정. 그거 갖고 공부하면 선행학습 잘 돼요. 그렇게 하세요. 그거 좋은 거 많으니까. 됐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고. 저는 우리 학생들 교과서랑 교육방송 이런 쪽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학원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쪽도 좋은 내용이 많더라. 여기 5분 특강 이런 거 제가 추천 많이 해요. 5분 특강이 있어요. 5분 특강 해보면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많은데 여기서 우리 국어 있죠. 국어. 우리 학생들 국어 성적이 잘 안 나오거든요. 요즘 애들 국어 때문에 대학을 못 가요. 예전에는 수학 때문에 못 갔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수능, 국어, 어휘, 천 이래갖고 그런 거 있어요.
그게 이제 수능에서 나왔던 어휘들 설명한 건데, 어쨌든 국어도 어휘 싸움이거든요. 영어만 어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한 강의가 7분짜리 7분. 몇 강 있을 것 같아, 몇 강? 200강 있어요, 200강. 그러니까 단어 5개 있죠. 그러니까 1000개니까. 그러니까 단어 뭐 혼돈 이런 거 있죠. 은폐, 엄폐 이런 거 모르죠. 차이점. 감상 이런 거 모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수능 기출 지문이 나오고 설명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게 나오는 거. 그래서 200개니까 1000개거든요. 1000개 단어가. 그 1000단어만 정확히 알아도 국어 성적 금방 올라가요. 고등학교 가면 그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지금 그거를 7분짜리니까 하루에 하나씩 들으면 되죠. 한 강 7분 동안 듣고 그거를 자기가 정리하고 그럼 한 20분이면 될 거야. 20분. 그래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뭐 문법도 있고 뭐도 많은데 좋은 거 많아요. 수학도 막 있고 좋은 거 많으니까 해보면 좋고. 뭐 영어도 뭐 수능 어휘 뭐 300개 뭐 500개 막 다 있어요. 그런 거. 좋은 거 많으니까 이렇게 활용하시고. 이거는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 알림 사이트라 해서 스쿨인포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자료 중에 다는 아니고 여기 자료 중에 몇 개는 여기서 검색해서 찾은 거예요. 여기다가 학교 알림이 있죠. 여기다가 뭐 고잔고등학교 뭐 일단 무슨 학교지? 동산고등학교 치면 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학교 프로그램이 뭐 있나 같은 거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예산이 얼마 있는데 이것 중에서 얼마를 학생한테 쓴다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중요도가 빠지죠. 아까 말한 것처럼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뭐 카드라 통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수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경북 진학 지원센터라고 치시면 나오는데 여기 가면 여기 학교들 있죠. 학교들. 다 있어 엄청 많아요. 지금 이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들에 대해서 뭐 수시 모집 요강 설명회 동영상 뭐 학종 입시 결과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필요하면 다 클릭하면 다 되거든요. 필요하면 원래는 학교 뭐 건국대학교 검색해가지고 입학처 들어가가지고 자료실에 가서 다운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 들어가서 클릭하면 다 다운받아져요. 이렇게 이쪽에 다운 받아져요. 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래서 한번 쭉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서 동영상 보시는 것도 괜찮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뭐 우리 학생이 너무 고려대학교 가고 싶다 그러면 한번 쭉 보는 거 있죠. 미리미리 봐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입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학생부. 학생부가 좋으면 대학까지 유리하다 말씀드렸죠. 학생부 보시는데 뭐 인적 학적 사항은 하나도 안 중요하겠죠. 그냥 좀 이렇게 하면 되고 출결 사항은 여기서 미인정이 뭐죠? 미인정? 옛날로 치면 무단결석 같은 거죠. 무단. 미인정만 없으면 돼요. 미인정만. 됐고 수선 경력이 나오는데 이게 나오지만 이거 뭐다? 대학에 제공이 안 돼요. 중요도 떨어지고 자격증 이거 이제 없어집니다. 이거 필요 없다. 대학에 제공이 안 돼요. 창의적 체험 활동 여기서 이제 동아리 활동이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죠. 동아리 활동 이게 특기사항에서 이게 쓰는 게 500자 써요. 500자, 700자 아시겠죠? 그래서 동아리를 중학교 때처럼 생각해가지고 무슨 축구 동아리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뭐 한다고요? 공부 동아리. 공부 관련된 거. 이과는 수학이나 과학 관련된 동아리가 좋고 문과는 그냥 뭐 국어든 영어든 뭐 사회든 뭐 수학이든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학교 정해지면 2월 달쯤 되면 그게 OT 자료집 같은 거 나온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동아리 소개가 나와요. 동아리 소개. 그래서 원래는 이 동아리를 어떤 동아리를 구하는 게 좋으냐 이런 거 하면 제가 이제 팁 하나 알려드리면 좋은데 올해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 OT 때 보면 동아리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동아리 소개. 근데 이 정규 동아리가 보통 한 40개에서 한 60개를 되거든요. 학교마다 다른데. 뭐 보통 아까도 동아리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를 오리엔테이션 하면 다 소개를 못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 5개에서 한 8개 사이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뽑히겠어요? 잘 굴러가니까. 선배들이 빵빵한 선배들이 그러니까 몰아주는 동아리죠. 그런 동아리가 제일 좋아요. 그 동아리 좋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동아리를 열심히 하려고 들어갔는데 1학년 애들이 들어가면 열심히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해요. 선배들 때문에. 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선배들이 막 놀잖아요. 그러면 같이 그거죠. 막 설치다가 요즘은 그냥 한 대 맞잖아요. 무슨 말 아시죠? 그러니까 잘 굴러가는 동아리 찾는 법.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됐고 이게 이제 6번이 내신이고 이게 세특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특 이렇게 말했죠. 이게 세특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게 짧죠. 짧지만 나중에 보면요 학생부 이제 고3 때 되면 이게 제일 길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국어, 문학 몇 단위 점수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문학 이래가지고 500자. 그 다음에 수학, 뭐, 미적분 500자 이렇게 적힌다고요. 이게 얼마나 많이 적히냐에 따라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잘 하고. 지금 이제 내년 이맘때쯤에 되면 진짜 같은 고민 하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제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못 적잖아요. 학생 보고 적으라 그래요. 이거를. 학생이 직접 잘 적는다. 엄마 이렇게 할까요? 엄마 이래요, 엄마. 엄마도 모르죠. 엄마 고등학교 때는 학생부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저를 찾겠죠. 어쨌든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미리미리 잘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저도 안타까워요. 할 거면 학생들한테 세특 적는 법이라도 알려주고 적어오라든가. 일도 없어요. 일도 없고 그냥 학생부 적어오라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수시로 메모하는 거죠. 메모. 배우고 느낀 점 같은 거 있죠. 뭐 했다. 궁금했다. 그다음에 이거 뭐 궁금해서 질문한 거. 그다음에 뭐 자료 찾은 거, 수행 평가했던 거, 막 그런 것들 다 적는 게 좋아요. 일단 보세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석차 등급 있죠. 석차 등급. 진로 선택에는 뭐가 없다? 석차 등급이 없죠. 등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급만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준 편차가 없어요. 표준 편차.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로 선택은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A, B, C 이런 거죠. A, B, C밖에 없어요. A, B, C. 여기 있는 학생들은 다 A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 진로 선택은 이게 세특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이건 구별이 안 되니까. 그렇죠? 됐고 독서도 이렇게 돼 있죠. 독서. 그 다음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8번도 중요해요. 종합의견이니까. 8번은 이게 추천서라고 적어요. 추천서. 1학년 선생님, 2학년 선생님의 추천서 개념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중요하게 봅니다. 그 다음에 유일하게 이 8번만 증빙자료 필요 없으면 적으세요. 증빙자료 불필요. 나머지는 선생님이 적고 싶다고 적어주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증거 없이 적으면 선생님들도 징계 먹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이라도 해야 된다고. 형식적으로라도. 그렇죠? 탐구보고서 대충이라도 적어내고. 근데 이거는 쌤이 자기 마음대로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쪽 내용 중에서 이런 방향으로 좀 적어달라 그러면 쌤이 적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용어 해설이니까 지금 중3 학부모님이시라 좀 기초가 없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니까 이거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면 이렇게 교과 교실 대령에 들어오고 해갖고 교과 담임 교사도 많고 많이 학교가 많이 바뀌죠. 많이 바뀌고. 제가 그때 이제 막 학생 수는 줄고 막 이래 돼갖고 교대 이런 거 걱정돼갖고 했더니 요즘 이게 초등학교인가 거기는 한 반에 선생님 3명 들어오신대, 3명. 주수업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보조교사, 그 다음에 1대1로 이제 약간 학습 부주나 봐주는 1대1 쌤도 계시고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많이 바뀝니다, 이거. 그래서 돼 있는데 이거 보시면 되겠고,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제일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이렇게 2등급이다, 1등급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 편차가 클수록 잘하는 애가 많다, 못하는 애가 많다 말씀드렸죠, 아까. 됐고. 내신 성적이 이게 이제 아직은 고등학생, 중학교 때는 내신 성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김밥 썰듯이 딱 공정하게 가는 게 아니고요. 5등급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4등급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약간 중간에 몰려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1등, 그냥 쉽게 말하면 100명이면 4등까지 1등급, 11등까지 2등급, 23%까지 3등급, 40%까지 4등급 이것만 아시면 돼요. 뭐 밑에는 그냥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되시겠죠? 됐고 뭐. 내신 성격에서 중간 석차 적용하는 이런 거 있는데 지금은 모르셔도 되고 그냥 여기서는 이제 하나씩 보시면 되는데 제가 가져온 거는 뭐냐면 이게 진로 선택에서 등급이 안 나온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 수강자 수 13명 이하인 과목 한번 체크해 보세요. 수강자 수 13명 이하인 과목. 저걸 소인수 과목이라고 그래요. 소인수 과목. 학생 수가 13명 이하죠. 만약 12명이면요. 12명 중에 1등 했잖아요. 12분의 1 해갖고 곱하기 100 하면 4점 얼마 나와요. 4등급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12명밖에 안 되면 1등에도 2등급이 돼요. 그러니까 불합리하잖아요. 성적이 안 나오고 등급이 안 나오고 점만 찍게 점. 등급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과목은 세특이 중요한 거예요. 세특이 등급이 안 나오니까. 상위권 학생들 그거 가지고 어떻게 노하우를 발휘하면 좋을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런 거. 됐고. 이렇게 학교 간 통합 선택해서 뭐 클러스터라는 것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거 하는 학교가 더 좋아요, 원래는. 그래서 만약에 11월 달이나 10월 달에 학교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학교 간 통합 선택 교과 같은 거 하는지 물어보세요. 하면 좋아요, 하면. 여기 이제 수학이나 과학 관련된 쪽이면 더 좋고. 됐죠? 진로 선택 과목이 올해 고3까지는 이게 등급이 나오는데 올해 고2부터는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A가 32% 나왔잖아요. 이 말은 만약에 우리 학생이 A 받았잖아요. 그럼 1등인지 4등급인지 몰라요. 32%면 100명 중에 32등까지 A니까 여기 1등급이면 1등급이죠. 그냥. 엄청 잘한 건데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만약에 1등급인데 532명 중에 이 점수 받았잖아요. 이 가지고 계산기 두드리면 이게 몇 등이더라? 2등인가 3등, 3등. 이게 있어요. 표준 분자가 있으면 등수까지 알아요. 등수까지. 여기는 만약에 A 받았잖아요. 이래 되면 5 해갖고 3, 한 150등, 1등인지 150등인지 몰라요. A 받았을 뿐만.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중요하다? 세특이 중요한 거고 이것보다는 등급이 나오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 보시면 2024학년도가 지금 우리 학생들 해당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것만 아시면 돼요. 미반영, 미기재 있죠. 미기재는 뭐냐면 기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학생부에서 빠진 거예요. 그냥. 안 적는 거고 미반영은 적는데 대학교에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고등학교 때 학생부에 적히긴 하는데 대학교 갈 때 이런 거 체크 해갖고 그거 빼고 대학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시되어 있는 거는 그냥 하든 안 하든 대학 가는 데 지장 없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든 안 하든 대학 갈 때 지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면 손해다? 맞죠?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됐죠? 그래서 이 위에 거 있죠, 이거. 이게 세특이라고 한 거예요. 아까 교과활동. 요것만 과목도 500자 세특.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자율활동은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율활동은.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중요하죠, 이거 500자. 근데 이거는 뭐다? 여기 있죠. 자율동아리 미반영하니까 그냥 정규 동아리만. 아까 이 창체 동아리만 된다고, 창체 동아리만. 그 다음에 뭐 소논문 안 되고, 개인 봉사활동도 안 돼요, 이제. 원래 봉사활동은 이제 개인이 있고 학교가 있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더 중요했어요, 원래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이제 안 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말마다 어디 가서 봉사활동하고 이런 거 있죠. 하지 마세요. 공부하세요, 공부. 예전에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봉사활동은 600시간 하나 했어요, 600시간. 원래 놀라야 되는데. 안 놀라시는 게 놀랬네요. 어제 그랬는데 그 학생이 성적이 한 5등급, 6등급 그래 나왔어요. 그 600시간을 하나도 못 써먹어요. 그 시간에 공부를 했었어요, 공부를.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지 말고. 뭐 진로희망 분야 이것도 이제 안 됩니다. 이거 다 없고. 답 아시겠죠? 이거 뭐다? 내 인성적, 세특, 정규 동아리 이거 말고 없어요. 책 많이 읽으면 도움 된다 안 된다? 지금 고1까지는 되는데 이거 반영 안 해요. 근데 책은 읽는 거는 공부하는 데도 도움 되니까 읽는 건 괜찮은데 학생부에 막 많이 끼워 넣으려고 많이 읽는 건 하지 마시라고. 이거는 이제 내년에 한 1,500명 정도 되는 학생을 약대가 뽑는데 약대가 지금 37개 대학인데 지금 하나, 둘, 셋, 세 개가 안 뽑아요. 34개 대학은 뽑고 3개 대학은 안 뽑는데 그 3개 대학도 지금 고1부터는 뽑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중3 학생들은 한 1,700명 다 뽑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우리 애는 약사 뭐 관심도 없고 뭐 성적도 안 될 것 같고 하는데
1700명이면 서울대 이과보다 좀 많아요. 서울대보다 더 좋은 학교가 하나 생기는 거죠, 이과 쪽에. 그러면 원래는 서울대 갈 애들이 약대 가겠죠. 그러면 연고대 갈 애들이 서울대 갈 수 있겠죠. 서성한 가는 애들이 성대 갈 수 있겠죠. 중경외시가 또 올라가겠죠. 다 영향을 받는다고요. 다. 뭐만? 이과만. 이과 가세요. 되겠죠. 수학 못해도 이과 가세요. 뭐 열심히 하면 되니까. 어쨌든 되시겠죠. 뭐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현재 고2부터 중학교 학생들까지 제일 사실 입시에서 제일 큰 뉴스가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 학교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한양대 리카. 제가 이쪽 안산 쪽이니까 제가 예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30명을 뽑거든요. 30명을. 얘네들은 한양대 리카 쪽에 있지만 성적은 한 서울대급 될 거예요. 서울대랑 연고대 사이 정도 될 거야, 아마. 약대니까. 그 정도인데, 일단 정원에는 빼고요. 정시 모집은 뭐다? 수능 100% 아시겠죠? 이렇고, 수시 모집이 지금 이제 14명이죠. 정시가 더 많아요. 보통 5대5나 좀 더 많은데, 학생부 교과에서 지근해서 이건 뭐다? 내신 100%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금 만약에 중학교 때 공부 좀 잘한다. 근데 약사가 되고 싶다. 하면, 하세요, 이거. 내신 한 1.2, 3? 이 정도 되면 붙을 수 있어요. 그다음 최저가 세계합이 5인데 세계 등급합 5라는 말이 뭐냐면 수능 보면 4과목 보거든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렇게 4개 봐요. 4개. 한국사는 보는데 한국사 빼고 그 4개 중에서 아주 망친 거 빼고 3개가 있잖아요. 만약에 국어, 영어, 나 수포자다 그러면 국어, 영어, 사회, 과학. 국어, 영어, 과학. 그래서 1, 2, 2 아니면 1, 3, 이런 식으로. 3개 합쳐서 등급합이 5 이내. 아시겠죠? 근데 이 정도 성적 받는 애들이 방학 때라도 수능 공부하면 돼요,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 있죠. 우리 중학교 때 공부 잘하던 애들이 뭐 동상고를 간다든지 딴 데 외고 간다든지 이렇게 과학고 간다든지 이러잖아요. 과학 중점학교 가잖아요. 이거는 맞출 줄 몰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볼 때는 여기 통과될 애들은요, 정말 공부 못하는 학교에서 최상위권. 근데 그런 애들 중에 이걸 못 맞추는 애들이 많아요, 또.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말 그 약대 가기 위해서 막 1학년 때부터 막 별짓 다 하는 애들 있죠. 그 애들이 좀 할 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많을 것 같아요? 재수생들이 많아요, 재수생들이. 아시겠죠? 저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수능 국어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 국어 어렵다 그러잖아요. 제일 시험 많이 어렵게 나는 게 비문학, 독서. 그러니까 독서라고 해가지고 글 읽기 있죠. 독해 능력. 그거를 중학교 때 최대한 공부 많이 해놓으세요. 수능 볼 때까지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 아시겠죠? 보시면 됩니다. 문학은 보세요. 문학은 너무 쉽게 나오죠. 문학은 중학교 때 문학 공부 많이 해놓고 작품 많이 접해보고 고1, 고2 때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비문학은 너무 어렵다고요. 아시겠죠? 이게 통계가 나와 있는 거니까. 됐고, 이건 제 소개하는 거니까 그냥 한번 보시고, 일단, 1시간 반 한다고 했는데 딱 맞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제 연락처도 있으니까 나중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연락하시고, 9월 28일까지가 수시 접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바쁩니다. 지나서는 어쨌든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학교가 좋나요는 제가 안산 쪽은 잘 몰라요. 잘 모르겠고, 나머지 공부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또 원장님 통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직접 전화하셔도 제가 상세히 상담해 드리고 받겠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습하시고 보니까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더라고요. 차고 있죠, 마이크. 그러니까 한 번 더 들으셔도 되고, 아까 제가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사이트 있었죠. 거기 가면 동영상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 위켄 입시연구소라고 돼 있는데 올해 이제 위켄 교육연구소로 바꿨어요. 거기 유튜브도 있고 밴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입시 밴드에서 들어와가지고 자료 같은 거 제가 매일 한두 개씩 올리거든요. 그 다운도 받아갖고 정리도 하고 보시기도 하고 질문도 하시고 요즘은 그러니까 한 두 달은 이제 앞으로 못할 텐데 바빠서 얼마 전까지 줌 같은 거 해가지고 줌 프로그램에서 약대 입시 설명회도 하고 뭐 그다음에 학부모 입시 교실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는 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나서 1대1로 상담하는 거 말고는 돈 안 받습니다. 그건 너무 맞는데 어쨌든 뭐 줌으로든 아니면 뭐 전화상으로든 뭐 그런 것들 언제든 뭐 질문하면 저는 뭐 입시 주치 이런 개념으로 그죠? 애들 공무원 한다면 뭐 제가 지식 가지고 금방금방 답변해 드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문하면 바로 0.1초 만에 답 나오는 게 한 90%예요, 90%. 왜냐면 매년 학부모님 질문이 똑같거든요. 매년 똑같아요, 매년. 궁금한 게 똑같고 하니까. 그래서 뭐 제가 금방금방 뭐 시간도 안 뺏기는 거 답변 드리면 좋죠. 학생들은 금방 하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궁금한 거 찾는데 공부 안 하고 그 시간을 막 찾는데 막 한 1시간, 2시간 걸려요. 저는 뭐 어디 찾아봐라 금방 한 1분 만에 말해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도 만약에 시간 많이 걸리면 나 시간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시간 날 때 알려줄게 이러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바로 답변 바로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되고 이렇게 뭐 궁금한 거 언제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원장님이랑 인연 맺어가지고 이제 2년째, 3년째 되고 있는데 어쨌든 꾸준하게 와가지고 또 할 거니까 하시면 되겠고. 네, 뭐 일단 질문 없으시면 제가 끝낼게요. 그러면 뭐 덮기도 하고. 예, 우리 학생들 지금 예비고 올 때 얼마나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딱 치고 들어가면 제일 좋겠어요. 열심히 하시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업이 끝났습니다. 네.